그의 이력은 독특합니다. 삼성전기를 퇴직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6년간 일하다 대우그룹을 컨설팅하게 되는데, 이때 대우 김우중 회장의 눈에 띄어 1991년 대우차 기획재무부문 고문으로 서정진을 스카우트합니다. 33세 새파란 컨설턴트가 그룹 전체를 개혁할 임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잘나가다 모두가 아는 IMF로 대우가 망했고 서정진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 창업을 결심하는데요. 실제로 서정진은 자신이 취업을 했으면 창업을 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2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을 창업했는데 직원은 고작 6명. 일단 창업부터 한 서정진과 넥솔 멤버들은 컨설팅, 이동통신, 생명공학, 새우복원을 골라놓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멤버 한 명이 바이오 사업이 미래에 괜찮다는 기사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자들이 모여 바이오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누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자기들도 신기하답니다. 여하튼 사업을 시작한 서정진은 태생부터 불리했어요. 그는 생명공학자들과 관련 회사들의 미팅 요청을 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는데, 기본이 박사인 바이오 업계에서 생초자들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도 없던 회사 대표를 만나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는 생명공학과 관련 없는 친구의 가족, 친구, 선후배까지 인맥을 넓히고 수소문에 연을 만드는 그물망 전략을 피게 됩니다. 그렇게 간신히 만난 생명공학 교수, 업계 관계자에게 서정진의 프레젠테이션은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는데요. 고작 종이 한 장에 그 어려운 생명공학 사업 구상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면서도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서정진은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수익도 변변치 않던 기업이 꽤나 사치를 부린 건데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서정진의 철학 때문이었죠. 자, 서울에 사무실도 생겼고 직원도 뽑았는데 정작 일거리가 없었어요. 서정진은 세계 최고 바이오 회사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혼자 무작정 날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정진은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가 만나고자 했던 블럼버그 교수와 업계 마당발 메리건 교수는 절대 만날 수 없었는데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와 던킨도넛,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오죽 불쌍했는지 종업원들이 무한 리필을 오지게 악용하는 서정진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더 퍼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바이오 사업 해보겠다고 미국에 혼자 온 아시아인에 대한 소문은 실리콘밸리에 퍼졌고 결국 메리건 교수와 접촉하게 되어 백스젠을 소개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의 백신 회사였던 백스젠은 서정진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내데스크에 매일같이 나가 기다리고 허탕쳤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백신연구소 소장이었던 신생일 박사가 백스젠으로 오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래 신생일은 백스젠의 새로운 에이즈 백신을 생산할 곳을 대기업들과 미팅 후 결정하려 했는데 여러 이유로 마땅치 않아 답답하는 찰나 친했던 블럼버그 교수에게 하소연합니다. 블럼버그는 메리건 교수에게 들은 동양인이 생각나 신생일에게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들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2001년 창업 1년 만에 간신히 서정진은 백스젠과 에이즈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제휴 계약을 맺었고 제조업의 OEM 방식과 똑같은 CMO를 하며 사명을 바꿉니다. 하늘의 길잡이라는 트리온과 세포를 뜻하는 셀이 붙은 셀트리온이 된 것이죠. 2003년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천 송도 간척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 세계 첫 에이즈 백신 공장이 들어서며 금방이라도 막대한 성공을 거둘 것 같았지만 완공을 1년 앞둔 2004년 에이즈 백신의 임상 3상이 실패하며 백스젠이 망합니다. 어렵게 투자해진 공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서정진은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을 찾아다녔지만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심지어 명동 사채시장에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돈을 빌립니다. 각서를 하도 많이 써서 사채업자들이 떼어갈 장기가 없다고 했을 정도의 노이자 자살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하지만 죽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출근한다고 말하고 양수리로 차를 끌고 혼자 강에 빠져 죽으려던 그가 막상 도로 위에서 트럭과 충돌할 뻔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렸고 죽음의 문턱에서 서정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작은 일에도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서정진은 이때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었는데요. 2005년 3월 셀트리온은 공장을 완공하고 3개월 뒤 다국적 제약사 BMS와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설립 5년 만인 2007년 63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회사가 안정적인 반열에 올랐지만 그는 안정적인 CMO 사업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바이오시밀러란 쉽게 말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따라한 제품으로 제조회사에 따라 세포 생산 조건,
단백질 의약품 정제 방법이 달라 복제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효능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을 때 바이오시밀러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풀리면 효능과 안정성은 동등하면서도 가격은 낮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인데요. 효능은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약을 만들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서정진은 전세계 대규모 제약회사들도 못해낸 것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정진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2009년 CMO 사업을 중단시키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2010년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테마섹에서 2080억 원을 투자받아 송도 2공장을 짓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기도 전에 생산 설비에 선제 투자했던 것이죠. 불가능한 미션을 해내야 했던 셀트리온의 직원들은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은 출산 직전까지 일하거나 이가 다 빠져 임플란트를 껴야만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앞에 서정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시만 내리지 않고 누구보다 더 공부해가면서 자신이 직접 연구개발에 뛰어들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고 결국 셀트리온은 전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이어 허주마, 트룩시마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고 그중 램시마는 세계 70여 나라에서 판매되어 연간 1조 매출을 달성합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셀트리온은 이렇게 탄생했는데요. 서정진은 이 과정을 단순하게 말합니다. 사업은 예측하는 것이라며 리스크가 없다면 사업이 아니라 장사다. 서정진은 가끔 무리를 빚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화법으로도 유명한데요. 청년 포럼에 초대받은 그가 멘토링 행사에서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누가 한 수 지도해주면 인생이 바뀌냐? 여러분은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냐며 좌종을 당황시킵니다. 이렇게 냉정해 보이고 지독할 정도의 워커홀릭이지만 그는 성공한 기업인의 사회적 공헌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 상태였을 때 인천 충북 지역민들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전달했고 젊은 음악인들이 모두 유럽으로 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해 문체부를 통해 후원하는 등 성공한 기업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복동 역시 이런 서정진의 태도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영화인데요. 실패는 잘못이 아니기에 실패한 이범수를 질책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해보자고 했다네요. 한편 서정진 회장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입증하듯 2020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합니다. 지난 2019년 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직판 체제를 구축하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경영인으로서의 서정진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요. 그는 현재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한 유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아직까지 불법인 한국에서 그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서정진의 앞날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지금도 전세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리더이자 한 번쯤 그의 밑에서 일해보고 싶은 보스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서정진과 셀트리온의 성공 신화를 다뤘습니다. 그가 했던 따끔한 말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냥 해라.